이준석도 하는 창당인데 빵빵한 공산당 인민일보 발행인인 장인도 있는 한동훈 뭐가 두렵겠습니까? 반갑습니다. 김영희TV입니다. 자, 참 재밌는 상황이 정치판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참 거북한 이름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한동훈. 자, 한동훈이가요, 복당이 어려워지니까 분당 작업을 시작한 것 같은데요. 그것도 김무성 스타일로 말이죠. 자, 한동훈이가요, 복당은 절차만 남았다라고 자신감을 뿜뿜 내비쳤습니다. 장강의 흐름이다 라고까지 했는데요. 자,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고 있다라는 거 장동혁 당대표가 딱 끊어서 이야기를 했죠. 한동훈은 범죄 행위로 제명이 된 것이지 해당 행위로 제명된 것 아니다. 당원 게시판 문제는 범죄 행위다 라고 콕 찍은 겁니다. 한동훈을 아예 법적으로 막아버리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경찰이 당원 게시판 사건 수사를 재개를 했습니다. 경찰은요, 당원 게시판 사건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12일 취재 결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 당시 게시판을 관리한 당 홍보국 관계자 A씨를 불러서 조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A씨를요, 상대로 당원 게시판 운영 체계, 게시글 작성, 관리 과정들을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한동훈 입장이 아주 불편해졌다라는 거죠. 이 상황에서 한동훈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뭘까? 복당? 아니요, 장동혁이 맡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원들이 강력하게 맡고 있죠. 거기다가 경찰 수사도 재개됐습니다. 그냥 앉아서 기다리려고 하니까 궁둥이가 막 들썩들썩 불편해 죽겠죠. 자, 그리고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불리해지는 건 한동훈 판이다라는 거죠. 장동혁 당대표, 아우, 정말 세게 나가고 있습니다. 속이 좀 뻥 뚫리는데요. 자, 그럼 남은 선택지가 뭘까? 결국은 창당입니다. 이준석 같은 선택을 한 거죠. 자, 조갑제가요, 13일 날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동훈 복당이 무산될 경우에 창당을 선택하는 것이 낫고, 한동훈을 복당 안 시키는 정당은 국민의힘도 결국 분당 수순을 밟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과 서울 기반의 창당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한동훈이가 대구에다가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구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에 안철수 의원은 12일 날 기자회견 열어서 한동훈 복당에 대해서 반대한다. 국민의힘에 얼씬도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복당 연구 금지, 저쪽에서는 창당 공고, 김무성이 잘하는 분당 작업 그 냄새가 솔솔 풀리고 있죠. 자, 김무성도 이런 메시지를 던집니다. 장동혁, 당에 설 자리 없어 밖으로 돌고 있고 자기 명을 재촉하는 것이다. 갑자기 뜬금없이 한동훈에 대해서 창당을 이야기하는데 김무성이가 국민의힘 당대표를 향해가지고 이렇게 독서를 내뿜고 있다. 그 말은 자기 맘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김무성 세력들, 그러니까 내각제 세력이다라고 불리는 이 세력들이요, 지금 똥줄이 땡겼다라고 밖에 볼 수 없죠. 자, 한동훈이 복당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보수의 재건이다 라고 하는데요. 진짜 보수의 재건 웃기고 자빠졌죠. 그냥 한동훈이가 다급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약간 보호를 받기 위함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이가 성상납 의혹 터졌을 때 공당의 대표다라는 이유로 어떻게 버티고 살아났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정당 우선 펴고 사법 리스크를 피해보려는 것이 아닐까? 해구산 같은 그런 느낌 아닌 느낌으로다 말이죠. 자, 오늘 한동훈에 대한 이야기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구독, 후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과 공유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유TV는 여러분들의 응원과 지지로 거학과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으로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팩트부터 보겠습니다. 경찰 수사 재개가 핵심인 거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당원 게시판 사건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당시 게시판을 관리한 국민의힘 홍보국 관계자 A씨를 불러가지고 조사를 하면서 게시판 운영 체계, 게시글 작성, 관리 과정들 다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뭐냐?
자, 2024년 11월에 당시에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한동훈과 한동훈 가족의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당내 인사들을 비방하는 글 익명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이 사건을 다다시 조사하는 것이고 IP까지도 확인이 됐고요. 이미 한동훈이가 1년 만에 내 가족이 쓴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조사는 그거겠죠. 이제 IP 주소 이렇게 찾아보고 도곡동의 키보드 위에 손가락이 진은정 손가락인지 한동훈 손가락인지 알아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장동혁 대표 체제로 바뀐 뒤에 지난해 12월 당무 감사위원회가요 한동훈 가족과 연루된 사실을 확인하고 중앙윤리위가 제명을 했습니다. 결정문에 뭐라고 썼냐? 피조사인의 정치인으로서의 자질마저 의심하게 된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죠. 그 사건 수사가 지금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 결국은 한동훈 본인 조사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 전에 공당의 당대표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준석이가 대전 유성의 룸사롱 성상납 의혹 터지고 공당의 당대표다라는 방패 뒤에 숨어가지고 온갖 꼼수를 부리면서 버텼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힌트를 얻지 않았을까. 한동훈의 복당 추진의 보수의 재건이라는 명분 뒤에는요 정당 우선이라는 실리가 숨어있다라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장동혁 당대표가요 한동훈 복당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당원 게시판 문제는 범죄 행위고 한동훈은 범죄 행위로 제명을 당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 편을 향해서 총을 쏘는 사람이 가장 큰 마이너스고 그보다 더 뺄셈 정치는 없다. 간첩 한 명을 데리고 오면 우리에게 플러스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편이 될 수 없는 적군을 데려다가 우리 편을 향해서 총을 쏘게 하는 것이 플러스인가?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20명 정도를 거론했는데요. 딱 한빠들이 20명 정도 된다라고 보면 이 사람들의 제명에 대해서 확실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힌트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닐까. 자, 맞는 말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동혁 당대표가 올림픽 공원에 와서요 우리들과 함께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이 장동혁 지도부가 김민수 최고위와 함께 부정선거를 외치면서 국민과 함께 하면 뭐든 할 수 있다라는 힘을 받은 것이 아닐까.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올림픽 공원에 와서 장동혁 당대표가 국민들의 목소리와 함께 치유의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대단한 용기를 얻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동혁 당대표가 쏟아내는 메시지는요 정말 우리의 메시지와 일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크게 장동혁에 대해서 지지하는 국민들이 모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데요. 자, 한동훈이요 당내에서 해온 것이 뭘까? 주구장창 장동혁 당대표의 사퇴를 외쳤습니다. 언론 인터뷰마다요 당권파를 공격하고요 친한계를 동원해가지고요 위원총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당을 하겠다. 아이고야 두야. 자, 장동혁 당대표는요 해당 행위자 복당 영구 금지 당원 당규 개정을 못 받겠다라고 했고요. 한동훈이가 이 타이밍에 서두르는 이유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법적으로 막힌다라는 위기감 때문이다. 이렇게 보이죠. 자, 그러니까 복당이 막히니까 조갑제가 서포트를 합니다. 창당을 선택하는 게 낫겠다. 한동훈을 복당 안 시키는 정당은 결국 분당 수순을 밟게 될 것이다. 한동훈 따라 나가는 사람 몇이나 될까? 그 비례대표 배지 단 사람들은 한동훈 따라 나갈 수 있을까? 나가는 순간 금배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2년 버티겠다라고 아마 국민의힘에 버티고 있을걸요? 지역구 들고 있는 사람들은 한동훈을 따라서 창당 멤버로 갈 수 있습니다. 배현진, 박정훈, 우재준 이런 사람들. 아이고야 속이 시원하죠. 자, 안철수 의원은 한동훈에 대한 복당 반대한다. 국민의힘에다 얼씬도 하지 말라. 창당을 공고했고 창당을 하면 응원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졌죠. 귀엽기도 하더라고요. 자, 안철수 의원이 왜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지 그거는 안철수 본인이 창당을 하고 합당을 하고 떠나고 돌아오고 몇 번을 반복한 사람.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들어오면 자기 입지도 흔들릴 뿐만 아니라 거기서 말한 것처럼 지금도 밖에서 이렇게 당을 향해서 난장을 지기고 있는데
당내 발을 들여 아이고야 당내에서 내부 총질할 거 이준석 그거 견디면서 끔찍했는데 한동훈은 더 끔찍한 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이름 하나 나오는데요. 김무성. 친한계가 움직이고 창당설이 돌기 시작하는 이 구도의 보수 진영 분당 작업의 달인인 김무성이 냄새가 펄펄 풍깁니다. 친박하고 싸우다가 갈라치기 해본 그 경험. 행님 10,000명 준비됐습니다. 박지원하고 행님 동생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20명이 필요하다라는 박지원 의원의 40명을 갖다 바친 게 김무성이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어느 편에서 활용이 될지 지켜봐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이다라는 국민의힘 보이지 않는 세력으로 항상 김무성이가 있다라는 것에 우리가 거북해하고 있었죠. 탈당 안 했습니다. 마포 포럼 아직도 이어지고 있고요. 국민의힘의 지도부를 항상 흔드는 세력에겐 김무성이가 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별보는 김종인이가 있다. 내각제를 기획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굉장한 불편함을 줬었죠. 자, 드디어 수면 위로 나왔습니다. 자, 본인도 아마 답답할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시키고 나면 지가 대통령 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배신자로 낙인 찍혀가지고 당에 얼씬도 못하고 있죠. 이거를 보면서도 한동훈이가 똑같은 짓거리를 하는 게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암튼 이준석도 하는 창당인데 빵빵한 공산당 인민일보 발행인인 장인도 있는 한동훈 뭐가 두렵겠습니까? 자, 거기에 김무성까지 지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해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한동훈은요 딱 하나만 답하면 됩니다. 도곡동 키보드 위에 손가락이 네 손가락이냐 진은정 손가락이냐 요거부터 답하고요. 창당을 한다 복당을 한다 보수의 재건에 적임자는 나다 이재명과 싸울 사람은 나뿐이다 이런 말을 짓거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 편에 총 쏘는 사람 데리고 오면 당이 마이너스지 않겠냐라는 장동혁 당대표의 말에 반박할 수 있으면 해보라죠. 지금 한동훈이가 하는 건요 보수의 재건 아니고요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권력 확보를 위한다라는 건 온 국민이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진짜 꼴보기 싫습니다. 김영은 TV였습니다.